자, 뉴스 에피타이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전 세계는 트럼프 입만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가 우리가 어느 나라와 어떤 식의 관세 협상을 했다라고 빠방 본인의 SNS에 이제 올리고 나면은 이제 그 언론을 중심으로 실제로 그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는 팩트 체크가 막 나오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상대국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언론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게 진실인지에 대해서도 그 상대국마저도 헷갈리는 상황이 되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러면 과연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나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일본하고 협상을 타결을 했고요. EU하고도 타결을 했다고는 얘기를 합니다만 뒤에서 나오는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일본은 문서를 안 쓰겠대요. 공식 문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식 문서를 쓰게 되면 뭔가 지네들이 했던 밝힐 수 없는 부분의 조항이라든지 또는 여기에 대한 실행의 구속력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일본은 그냥 우리는 안 쓰겠다. 트럼프 네가 개인적으로 시행령 내가지고 네가 선언하는 걸로 해갖고 그렇게 정책하는 대로 조치해줘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물론 투자 우리가 한다고 했지. 트럼프가 하라고 하니까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민간 부문 안에서 하는 거고 공공 부문 안에서 우리는 한 푼도 투자 안 할 거야. 그러니까 개인 기업, 유럽에 있는 어떤 기업들 중에 누군가가 미국에 들어와서 진출해서 하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보증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지.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아니면 공공 차원에서 미국에 진출하는 일은 없을 거야. 그리고 투자금에 대한 걸 딱 잡아 뗐다는 거죠. 자, 일본은 5,500억 달러고요.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6천억 달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럽연합하고 일본하고 하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야? 민간 부분에서 투자를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고 대출을 해준다는 의미지. 근데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 그걸 하겠다라고 나서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걸 강제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는 내가 5,500억 달러를 가져왔어. 6천억 달러 투자를 받아왔어. 라고 막 홍보를 하고 있지만 정작 속을 까뒤집어 보니까 이거는 그냥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서도 이 실효성에 관해서 굉장히 큰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실제로 지네들이 플라스틱 바가지 하나 못 만드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관세를 때려서 지네 자국의 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자동차, 하나는 철강이라든지 비철금속 같은 공업 원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미국산 자동차를 팔기 위해서 자동차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이미 초창기 때 매겨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이미 25%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15%로 낮춘다라고 다른 업체들이 이걸 잡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철강에 대해서도 50% 관세를 일단 때리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관세를 통해 가지고 뭔가 이제 조세를 늘려보는 정책이 아니라 현재 제조업을 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기업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미국 내 철강, 미국 내 자체 생산을 늘려라라는 차원에서 이걸 때리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집권한 지 한 6, 7개월밖에 안 됐습니다만 미국의 모든 가구들에 대한 실효 관세 부담이 한 가구당 한국 돈으로 300만 원을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2,400달러 이상을 연간에 더 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외국 기업이 내는 게 아니잖아. 소비자들이 내는 부담이 이렇게 높아졌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더 물가 상승이라든지 또는 체감 경기 안에서 더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지금 경제 전문가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들어와서 공장을 지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 내에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너무 안 좋아요. 이전에 인건비라든지 뭐 전기세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나중에 이 관세를 통해 가지고 미국 내로 해외 기업을 유치하는 일은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높다는 거야. 오히려 감세를 해줘야 되는데 증세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거기에 바이든이 약속했던 보조금까지 다 깎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6개월 이상 가지는 못할 거다. 트럼프가 이 정책을 고수해서 가지는 못할 거다라는 전망이 훨씬 유리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만 협상이 안 끝났다 그러면서 기레기들이 난리를 치고 있고 어저께 분명히 저희가 방송에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거는 이제 조선에 관련된 투자 이게 500억 달러, 그러니까 한 50조 원 남짓 될 것이다라고 추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이제 4천억 달러라고 막 부풀려서 쓰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요구하는 정도의 수준을 마치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것처럼 이걸 갖다가 막 키워대고 있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이제 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기존의 첨단 산업을 미국에 유치하는 것, 그리고 바이오 산업, 제약이라든지 이런 의료 바이오 사업에 대한 것들을 미국 내에 유치하는 걸 최종의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 가면 의약품이나 의약 원재료에 대해서 200% 이상 관세를 때린다고 이미 예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유망한 거는 미국 안에서 바이오 제작사를 차리는 겁니다. 그런 종류의 어떤 그 대안들이 또는 트럼프의 목표가 정해져 있는데 이러한 대안에 상응해서 미국 내에 진출해서 어찌 됐거나 미국 안에 사업에 도움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바이오 시뮬레이션, 복제약 만드는 거 대한민국이 탑입니다. 이미 기술로도 그렇고 규모로도 그렇고 그거 확인했고요. 지금 이번에 조선 산업 같은 거 살려준다고 하면 사실 조선은 자동차 못지않게 종합 산업이기 때문에 조선 산업이 활성화되면 그 부품부터 시작해갖고 관련으로 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산업들이 엄청 넓거든요. 그리고 시장도 엄청나게 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한 마지막 조율이 지금 미국 측하고 우리 측하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일 전에 8월이 되기 전에 잠정적인 그 가협상의 체결이라든지 아니면 완전히 통키로 본협상이 체결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으니까 지금 기레기들이 써내리는 유럽과 일본은 살아났는데 우리나라는 죽었다. 벤츠 도요타는 팔리는데 현대자동차는 망했다. 이따위 소리는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미 40조 반대로 원인가요? 생각하면 돼, 반대로 생각하면 돼. 40조 원 털어놓고 지금 트럼프한테 철관 관세 그대로 쳐맞고 있는 게 지금 현대이기 때문에 현대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부한테 살려달라고 구명 요청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일본과 한국 자동차 입지가 지금 뒤집혀져 가고 있는데 요걸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어떤 그 능력은 이재명 정부의 협상력에 있다. 여기까지만 오늘 뉴스 브리핑을 난 해드리겠습니다. 기레기들이 협상 잘 되면 어떡하려고 할지 몰라. 잘 되면 되길 바라고 있는 거야. 안 된다. 계속 거의 뭐 주문을 외우는 듯이 거의 기도를 하듯이 안 돼야 돼. 무조건 이거보다 안 돼야 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해놓고 잘 되면 어떡할 건데? 잘 되면 칭찬하고 아니면 잘못됐을 때 씹어도 되는데 안 되는 쪽을 극대로 상상해서 근데 기사를 쓰고 있어요. 잘 돼도 나 이렇게 할 것 같아. 그 중에서 제일 안 된 것 같은 부분 있잖아. 그거를 엄청나게 키워가지고 야 이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하니까 안 된 거야 이렇게 할 것 같아. 또한 기레기들이 싫은 정책이 민생 쿠폰 지급이죠. 그렇게 네. 되다 보니까 이제 지난번 가정불화가 난다고 했다가 그런 집 없는데라고 하니까 불법 깡이 등장했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모든 언론사가 비슷비슷하게 다 써내고 있습니다. 무슨 깡을 했다는 소리인지 한번 볼까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으로 결제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일종의 변종 깡이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민생 쿠폰 현금화 또한 제재 대상이라고 합니다. 자, 모든 기레기들이 다 똑같은 기사를 씁니다. 야, 저 이러냐 진짜. 이 그래서- 새끼들 같이 회의를 하나? 그러니까 사례가 뭔데? 라고 물어봤더니 예를 음식을 먹었는데 머리카락이 나왔다. 또는 복통이 나왔다. 그래서 음식값을 물어줘라. 이러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현금으로 돌려받으면 깡이 된다는 거야. 근데 그게 인생 쿠폰이 없을 때부터 있던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원래 음식에 나오거나 식중독 걸리고 그러면 당연히 환불해주거나 위로금 주는 거는 이거 당연한 규정으로 돼 있어요. 더군다나 자기 돈 내고 먹은 경우에는 환불을 안 해주면 구청에서 영업정지가 더 빨리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거 되기 전에 빨리빨리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다만 그게 대한 결제를 인생 쿠폰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모름지기 깡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 아예 민생 쿠폰을 갖고 가갖고 어느 집에다 주고 현금으로 바꿔갖고 갖고 나오는 이걸 깡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것뿐만 아니라 무슨 결제를 해가지고 나중에 환불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금으로 주고받니 어쩌니. 물론 모든 분야 안에서 이와 같은 게 없을 수는 없습니다. 상거래에 있어서 반품은 늘 일어나는 거니까. 근데 이런 사례를 깡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당초에 이게 깡이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식당에서 매출은 하나도 없는데 민생 쿠폰으로만 수천만 원을 갖다가 지급 요청을 했다. 요런 사례를 찾아와 보란 말이야. 요런 사례를.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나? 그런 게 있으면 그거 못 돌려받아요. 있을 수가 식당 없어요, 주인은. 그거는. 근데 1, 2만 원, 3, 4만 원 그거 결제했다가 취소한 거 어쨌다 취소를 하니까 일단 민생으로 지급된 거라서 업주가 현금으로 줬어. 그래서 업주가 그래서 그게 손해냐고. 그리고 소비 쿠폰 환불은 쿠폰 복원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한 적도 없지만 만일 정식으로 환불이 된다고 하더라도 복원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깡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할 말로 깡을 한다고 칩시다. 내가 15만 원 있는 거 15만 원. 갖고 고깃집 가가지고 15만 원 개운하게 끊고 나 안 먹은 걸로 안 먹고 14만 원만 주세요. 13만 원만 주세요 하고 받아왔다고 칩시다. 그것도 매출은 매출이에요. 어차피. 그 식당 주인한테는 돈을 번 겁니다. 매출로 올라간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 돈이 들어가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 돈이 공중으로 없어진 거 아니잖아. 그럼 그 사람이 그 15만 원을 갖고 땅을 한 돈을 가지고 뭘 할 수 부동산 투기랍니까? 코인을 사요? 아니면 그걸로 카지노를 하려고 도박을 하려고 해외 원정 도박을 나갑니까? 아니 주가 조작을 할 수가 있어. 반클리프 그런 목걸이를 살 수가 있어. 가짜 목걸이도 못 사, 그거. 가짜 목걸이도 600이래. 그 얘기는 이따가 하기로 했으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냥 말도 안 되는 시비구사를 써내고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 조선일보만 그러면 조선일보 이 새끼들은 못 쓰는 놈들이구만 그러는데 전부 다 그렇죠. 모든 언론사가 이따위 기사를 써내고 있다는 건 뭡니까? 어떻게든 민생 소비 쿠폰. 쿠폰에 대한 나쁜 이미지, 이건 실패한 정책이라는 걸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근데 지금 78% 받아갔어, 지금. 아직도 일주일 남았는데. 그러니까 변종 깡 등장 이래가지고 조선일보, 국민일보, 다 쓰고 YTN, 있어. 뭐야? 원이에스, 문화뉴스 깡으로 하면은 거의 다 한 3일 안에 다 쓴 기사야. 그러니까 이거를 환불 받는 거, 현금 환불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걸 다 깡이라는 말로 쓰고 있는 거지. 참 대단한 족속들이다 진짜. 기레기들은 진짜 어마어마한 족속들이야. 동아시아 3개국을 다니면서 깡으로 사업을 해본 제 입장에서는 이건 깡도 아니에요. 그럼 최소한 1억 이상은 해야 깡인 거지. 남을 것도 없어, 이씨. 15만 원 깡 해가지고. 아니 깡 하면 그거잖아. 난 나경원하고 이진숙밖에 생각이 안 나요.
깡은 그런 게 깡이에요. 아, 이진숙은 주유소에서 200만 원 깡. 그것도 주유소도 아니래. 본사래요. 본사에서 깡을 했대. 그게 되나 그게? 말이 돼? 그 뭐 루트가 있나 본데? 그 사람 업자인가 봐. 그리고 나경원은 자기 차로 몇 천만 원씩 깡을 했죠. 그게 깡이지. 무슨 소리라는 거야 지금. 뭐 K2 전차를 타고 다녔나? 5천만 원씩. 전국 기름을 방방곡곡 이렇게? 누비고 다녔나 진짜. 요즘 보면 더운데 나가기 싫어서 시위도 로텐도어로 안에서 하는 게 무슨 깡을 그렇게 뭐를 그렇게 돌아다녔겠어요? 시위 깡이다. 그게.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런 기레기들이 이런 정책이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2%가 까였다는 거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2%가 까였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사 제목을 이재명 지지율 폭락 이런 거 쓰고 있습니다. 아유, 폭락해서 62%다 이 새끼들아. 그래 폭락했으니까 니들 말대로 계속 폭락하면 계속 민생 쿠폰을 줘야 돼. 그럼 계속 달라고 해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깎이게 기레기들아. 64%에서 62% 됐다고 대폭락이래요. 야, 인도에 의해서 세계 지도율 2위야 지금. 조만간 인도에 뭔 일 생기면 지금 세계 1위도 하겠다 지금 이대로 가면.